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나오고 주름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홍성택 원장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너 어제 밤샜냐?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여? 이럴 때 거울을 보게 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팬더 같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20대부터 60대 이상 모두가 고민인 다크서클, 그리고 이 다크서클의 치료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연예인 박명수 씨, 전현무 씨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뒤에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훨씬 말끔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다크서클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크서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에 되면 붓기가 빠지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과로나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나오고 주름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눈 밑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경우인데요. 눈꺼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색소가 침착돼도 피부색 자체가 어둡거나 푸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수면 부족, 과로로 인해서 피곤할 때마다 눈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분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어두워지시는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 톤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의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다크서클이 심하다고 느껴가지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았음에도 다크서클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더라도 가장 표피에 있는 피부 자체의 톤이 어둡다면은 다크서클은 남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있더라도 포장지 자체가 검은색이라면은 이 물건을 검은 포장지에 넣어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게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어두운 피부는 다크서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다크서클이 더 심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고랑의 꺼짐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꺼지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눈뼈의 크기, 근육, 움직임, 피부 두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만은 눈밑고랑이라고 불리는 눈밑 아래쪽이 꺼져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눈밑이 꺼진 거냐? 제가 눈밑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눈밑이 꺼졌을 경우 눈밑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피부 조직을 이렇게 위로 꺼진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꺼진 부분이 메꿔지면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이렇게 여기 꺼진 부분이 올리게 되면은 채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눈밑고랑 꺼짐으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생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꺼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다크서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원인인 눈밑지방 돌출인데요. 애교 아래부터 눈밑고랑까지 지방이 튀어나와서 눈밑고랑도 꺼져 보이고 그늘져 보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안화 같은 경우에는 해골에서 봤을 때 바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눈이 위치한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안화에는 안화지방이라고 하는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눈 아래쪽에는 세 군데의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화지방이 있는 곳에 이 지방을
이 지방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경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점점점 밀려 나오기 때문에 지방 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나타나게 되고 선천적으로도 약하신 분들은 20,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방이 돌출되게 되면은 돌출된 지방으로 인해서 눈 밑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게 되고 지방 아래쪽으로는 그늘이 지게 되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노화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어 주름으로 인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얼굴 구조상 눈이 돌출되거나 중안면부가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는 등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한 가지 치료만이 아닌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피부가 어두운 경우에 제가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겠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피부에 수분 크림을 잘 발라주어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노화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부톤이 떨어지고 색깔이 어두워지게 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피부에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가장 큰 적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른다면 피부 노화를 늦춰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또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는다면 밝고 환한 눈밑 피부로 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당근이나 생선, 달걀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등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잘 섭취하신다면 다크서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요즘 레이저 장비의 발달로 검은 색소와 푸른 혈관을 밝게 해주는 토닝 레이저, 혈관 레이저 같은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눈 주변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광주사, 줄기세포주사, 보톡스 같은 주사 시술을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혈관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좀 더 밝고 산뜻한 눈밑 피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충분한 수분 공급과 비타민 보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꺼진 눈밑고랑을 채워서 다크서클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콜라겐 부스터, 실리프팅, 필러, 지방 이식, 지방 재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콜라겐 부스터의 경우 주베룩, 울트라콜 등이 대표적인 시술에 해당되며 콜라겐 씨앗을 뿌려줘서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꺼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실의 경우에는 볼펜 심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프링처럼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 안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미세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꺼진 부분을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어서 시술 즉시 결과가 나타나서 가장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 볼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지방 분해 주사, 아니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확히 원하는 지방을 타겟팅하기가 조금 어렵고 원하지 않는 지방이 녹는 경우도 있어서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돌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 제거와 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겠는데요. 지방 돌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눈밑고랑의 꺼짐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면은 지방 돌출도 줄여줄 수 있고 꺼진 부분도 재배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을 제거해서 탱탱한 눈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주름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하이프나 고주파 레이저, 보톡스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으면, 심하다면은 피부를 절제하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지방 돌출과 눈밑고랑 꺼짐이 같이 있는 복합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으로 절개하는 결막 절개법과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성형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수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부 절개의 유무입니다. 피부를 절개하게 되면 실밥이 있어서 나중에 풀어야 되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름이 많은데 피부 절개를 통해 피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기고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에 맞게 적절한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30대 전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 방식이며, 지방 돌출과 눈밑 꺼짐이 같이 있을 때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이 심하지 않아서 피부 절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밥이나 흉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결막 절개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앞쪽의 피부와 근육의 손상이 덜 생기게 되므로 애교살이 오히려 강조되고 눈을 감는 기능과 눈물길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말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럼 50대 이상은 이 수술을 못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50대 이상에서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결막 절개가 가능한 분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진찰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결막을 먼저 절개를 하고 지방과 경막을 확인한 다음에 눈밑 고랑을 만들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잘 분리해서 재배치할 지방이 잘 들어가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돌출된 지방을 길게 펴서 아래쪽으로 펴주고 고정하게 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재배치된 지방을 어떻게 고정하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는 두 가지 고정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피부 바깥으로 고정하는 외 고정법, 그다음에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결과가 오래 유지되는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이 간단할수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감각이 수술 후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술을 결정하실 때 꼭 함께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역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술을 알려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커지는 것 같네요. 제 수술 후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50대, 60대 이상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러 갔더니 당신은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권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하안검 수술은 글자 그대로 본다면 하안검, 즉 아래 눈꺼풀을 수술한다는 이야기이고, 넓은 의미로 아래 눈꺼풀에 시행되는 모든 수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주로 피부 절개를 통해 아래 눈꺼풀을 수술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돌출된 지방이 있건 꺼진 눈밑 고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처져 있으면 아무리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잘 되더라도 주름져 보이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바깥쪽으로 리프팅을 시켜줘서 봉합을 해주면 피부 처짐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동안 얼굴이 되는 거겠죠. 다만 피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실밥이 있을 수 있고 흉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확률은 좀 낮지만 이제 알륜근의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의 톤이 떨어지게 되어 생기는 안구외반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반대로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피부가 조금만 처지는 사람은 하안검 수술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겠죠. 피부 처짐은 아주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남겨두자니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때 나온 수술이 두 수술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 절개 하안검, 미니 하안검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명 앞에 미니가 붙으면은 절개를 조금 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통적인 하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눈밑에서부터 외양각 바깥쪽까지 범위를 넓게 절개한 뒤에 늘어난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인데, 이에 비해 미니 하안검 수술은 눈가 쪽 외양각 쪽만 부분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에서 60대 사이에 피부 처짐이 적당히 있는데 지방 돌출도 있는 분에게 해당되며 결막 절개의 방법의 장점을 취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리프팅도 되고 애교살도 더 살아나고 주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절개 부위가 적어서 근육 손상도 적고 필요시에 외양각 고정을 통해서 안검 예방증도 교정할 수 있으며 실밥을 뽑더라도 눈가 쪽에만 흉터가 있게 되어 거의 티가 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경험으로 볼 때 20에서 40대에서는 결박절개, 눈밑지방 재배치로 많이 수술 받으시는 것 같고 40에서 60대는 보통 미니 항검 방법으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피부 절개가 필요하니까 하항검 성형술로 수술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는 통계적인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서클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으시죠. 다크서클의 경우 워낙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크서클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평소에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시고 8시간 이상 수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보충,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그리고 비타민 A와 C를 잘 복용해 주신다면 수술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나오고 주름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3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홍성택 원장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너 어제 밤샜냐?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여? 이럴 때 거울을 보게 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팬더 같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20대부터 60대 이상 모두가 고민인 다크서클, 그리고 다크서클의 치료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연예인 박명수 씨, 전현무 씨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뒤에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훨씬 말끔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다크서클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크서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에 되면 붓기가 빠지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과로나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나오고 주름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눈 밑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경우인데요. 눈꺼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색소가 침착돼도 피부색 자체가 어둡거나 푸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수면 부족, 과로로 인해서 피곤할 때마다 눈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분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어두워지시는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 톤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의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다크서클이 심하다고 느껴가지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았음에도 다크서클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더라도 가장 표피에 있는 피부 자체의 톤이 어둡다면은 다크서클은 남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있더라도 포장지 자체가 검은색이라면은 이 물건을 검은 포장지에 넣어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게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어두운 피부는 다크서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다크서클이 더 심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고랑의 꺼짐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꺼지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눈뼈의 크기, 근육,
뭐 움직임, 뭐 피부 두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만은 눈밑 고랑이라고 불리는 눈밑 아래쪽이 꺼져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눈밑이 꺼진 거냐? 제가 눈밑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눈밑이 꺼졌을 경우 눈밑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피부 조직을 위로 꺼진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꺼진 부분이 메꿔지면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이렇게 여기 꺼진 부분이 올리게 되면은 채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눈밑고랑 꺼짐으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생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꺼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다크서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원인인 눈밑지방 돌출인데요. 애교 아래부터 눈밑고랑까지 지방이 튀어나와서 눈밑고랑도 꺼져 보이고 그늘져 보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안화 같은 경우에는 해골에서 봤을 때 바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눈이 위치한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안화에는 안화 지방이라고 하는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눈 아래쪽에는 세 군데의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화 지방이 있는 곳에 이 지방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경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점점점 밀려 나오기 때문에 지방 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나타나게 되고 선천적으로도 약하신 분들은 20,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방이 돌출되게 되면은 돌출된 지방으로 인해서 눈밑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게 되고 지방 아래쪽으로는 그늘이 지게 되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노화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어 주름으로 인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얼굴 구조상 눈이 돌출되거나 중안면부가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는 등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한 가지 치료만이 아닌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피부가 어두운 경우에 제가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겠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피부에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어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노화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부톤이 떨어지고 색깔이 어두워지게 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피부에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은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가장 큰 적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른다면은 피부 노화를 늦춰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 또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는다면은 밝고 환한 눈밑 피부로 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당근이나 생선, 달걀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등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잘 섭취하신다면은 다크서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요즘 레이저 장비의 발달로 검은 색소와 푸른 혈관을 밝게 해주는 토닝 레이저, 혈관 레이저 같은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눈 주변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광주사, 줄기세포주사, 보토스 같은 주사 시술을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혈관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좀 더 밝고 산뜻한 눈밑 피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충분한 수분 공급과 비타민 보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꺼진 눈밑고랑을 채워서 다크서클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콜라겐 부스터, 실리프팅, 필러, 지방 이식, 지방 재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콜라겐 부스터의 경우 주베룩, 울트라콜 등이 대표적인 시술에 해당되며 콜라겐 씨앗을 뿌려줘서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꺼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실의 경우에는 볼펜 심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프링처럼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 안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히알루론산 필러, 뭐 미세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꺼진 부분을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어서 시술 즉시 결과가 나타나서 가장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 볼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뭐 간단한 방법으로는 뭐 지방분해 주사, 아니 뭐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확히 원하는 지방을 타겟팅하기가 좀 어렵고 원하지 않는 지방이 녹는 경우도 있어서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돌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 제거와 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겠는데요. 지방 돌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눈밑고랑의 꺼짐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면은 지방 돌출도 줄여줄 수 있고 꺼진 부분도 재배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뭐 일부 지방을 제거해서 탱탱한 눈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뭐 주름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뭐 하이프나 고주파 레이저, 뭐 보톡스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으면 심하다면은 피부를 절제하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지방 돌출과 눈밑고랑 꺼짐이 같이 있는 복합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으로 절개하는 결막 절개법과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성형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수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부 절개의 유무입니다. 피부를 절개하게 되면 실밥이 있어서 나중에 풀어야 되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름이 많은데 피부 절개를 통해 피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기고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에 맞게 적절한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30대 전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 방식이며 지방 돌출과 눈밑 꺼짐이 같이 있을 때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이 심하지 않아서 피부 절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밥이나 흉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결막 절개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앞쪽에 피부와 근육의 손상이 덜 생기게 되므로 애교살이 오히려 강조되고 눈을 감는 기능과 눈물길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말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럼 50대 이상은 이 수술을 못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50대 이상에서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결막 절개가 가능한 분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진찰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결막을 먼저 절개를 하고 지방과 경막을 확인한 다음에 눈밑 고랑을 만들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잘 분리해서 재배치할 지방이 잘 들어가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돌출된 지방을 길게 펴서 아래쪽으로 펴주고 고정하게 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재배치된 지방을 어떻게 고정하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는 두 가지 고정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피부 바깥으로 고정하는 외 고정법, 그다음에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결과가 오래 유지되는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이 간단할수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감각이 수술 후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술을 결정하실 때 꼭 함께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역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술을 알려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커지는 것 같네요. 제 수술 후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 분들 중에 50대, 60대 이상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러 갔더니 당신은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권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하안검 수술은 글자 그대로 본다면 하안검, 즉 아래 눈꺼풀을 수술한다는 이야기이고 넓은 의미로 아래 눈꺼풀에 시행되는 모든 수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주로 피부 절개를 통해 아래 눈꺼풀을 수술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돌출된 지방이 있건 꺼진 눈밑 고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처져 있으면 아무리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잘 되더라도 주름져 보이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바깥쪽으로 리프팅을 시켜줘서 봉합을 해주면 피부 처짐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동안 얼굴이 되는 거겠죠. 다만 피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실밥이 있을 수 있고 흉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확률은 좀 낮지만 이제 알륜근의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의 톤이 떨어지게 되어 생기는 안검 외반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반대로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피부가 조금만 처지는 사람은 뭐 화환거울 수술하면 뭐 안 되는 거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실 수도 있겠죠. 피부 처짐은 아주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남겨두자니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때 나온 수술이 두 수술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채소절개 하안검, 미니 하안검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수술명 앞에 미니가 붙으면은 절개를 조금 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통적인 하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눈밑에서부터 외양각, 바깥쪽까지 범위를 넓게 절개한 뒤에 늘어난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인데, 이에 비해 미니 하안검 수술은 눈가 쪽 외양각 쪽만 부분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에서 60대 사이에 피부 처짐이 적당히 있는데 지방 돌출도 있는 분에게 해당되며 결막 절개의 방법의 장점을 취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리프팅도 되고 애교살도 더 살아나고 주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절개 부위가 적어서 근육 손상도 적고 필요 시에 외양각 고정을 통해서 안검 예방증도 교정할 수 있으며 실밥을 뽑더라도 눈가 쪽에만 흉터가 있게 되어 거의 티가 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제가 뭐 수술해드린 경험으로 볼 때 20에서 40대에서는 뭐 결막절개, 눈밑지방 재배치로 많이 수술 받으시는 것 같고, 40에서 60대는 보통 미니 하안검 방법으로 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피부 절개가 필요하니까 하안검 성형술로 수술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는 통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서클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으시죠. 다크서클의 경우 워낙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크서클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평소에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시고 8시간의 이상 수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보충,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그리고 비타민 A와 C를 잘 복용해 주신다면 수술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나오고 주름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3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홍성택 원장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너 어제 밤샜냐?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보여? 이럴 때 거울을 보게 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팬더 같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20대부터 60대 이상 모두가 고민인 다크서클, 그리고 이 다크서클의 치료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연예인 박명수 씨, 전현무 씨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뒤에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훨씬 말끔하고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변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다크서클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크서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에 되면 붓기가 빠지면서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과로나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나오고 주름이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눈 밑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경우인데요. 눈꺼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색소가 침착돼도 피부색 자체가 어둡거나 푸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수면 부족, 과로로 인해서 피곤할 때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분들, 등산이나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어두워지시는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 톤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의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다크서클이 심하다고 느껴가지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았음에도 다크서클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더라도 가장 표피에 있는 피부 자체 톤이 어둡다면은 다크서클은 남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있더라도 포장지 자체가 검은색이라면은 이 물건을 검은 포장지에 넣어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게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어두운 피부는 다크서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다크서클이 더 심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고랑의 꺼짐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꺼지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눈뼈의 크기, 근육, 움직임, 피부 두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지만은 눈밑고랑이라고 불리는 눈밑 아래쪽이 꺼져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눈밑이 꺼진 거냐? 제가 눈밑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눈밑이 꺼졌을 경우 눈밑 아래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눌러서 피부 조직을 위로 꺼진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꺼진 부분이 메꿔지면서 다크서클이 이렇게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이렇게 여기 꺼진 부분이 올리게 되면은 채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눈밑고랑 꺼짐으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생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꺼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다크서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원인인 눈밑지방 돌출인데요. 애교 아래부터 눈밑고랑까지 지방이 튀어나와서 눈밑고랑도 꺼져 보이고 그늘져 보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안화 같은 경우에는 해골에서 봤을 때 바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눈이 위치한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안화에는 안화지방이라고 하는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눈 아래쪽에는 세 군데의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화지방이 있는 곳에 이 지방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경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점점점 밀려나오기 때문에 지방 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나타나게 되고, 선천적으로도 약하신 분들은 20,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방이 돌출되게 되면은 돌출된 지방으로 인해서 눈밑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게 되고, 지방 아래쪽으로는 그늘이 지게 되면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노화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어 주름으로 인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얼굴 구조상 눈이 돌출되거나 중안면부가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도 있는 등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한 가지 치료만이 아닌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피부가 어두운 경우에 제가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겠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피부에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어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노화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크서클은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요. 잠을 못 자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부톤이 떨어지고 색깔이 어두워지게 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다크서클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피부에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어 피부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피부가 맑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가장 큰 적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른다면 피부 노화를 늦춰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또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는다면 밝고 환한 눈밑 피부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당근이나 생선, 달걀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등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잘 섭취하신다면은 다크서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요즘 레이저 장비의 발달로 검은 색소와 푸른 혈관을 밝게 해주는 토닝 레이저, 혈관 레이저 같은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눈 주변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광주사, 줄기세포주사, 보톡스 같은 주사 시술을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혈관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좀 더 밝고 산뜻한 눈밑 피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충분한 수분 공급과 비타민 보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꺼진 눈밑고랑을 채워서 다크서클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콜라겐 부스터, 실리프팅, 필러, 지방 이식, 지방 재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콜라겐 부스터의 경우 주베룩, 울트라콜 등이 대표적인 시술에 해당되며 콜라겐 씨앗을 뿌려줘서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꺼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실의 경우에는 볼펜 심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프링처럼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 안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미세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꺼진 부분을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어서 시술 즉시 결과가 나타나서 가장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 볼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지방분해 주사, 아니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확히 원하는 지방을 타겟팅하기가 조금 어렵고 원하지 않는 지방이 녹는 경우도 있어서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돌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 제거와 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겠는데요. 지방 돌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눈밑고랑에 꺼짐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면은 지방 돌출도 줄여줄 수 있고 꺼진 부분도 재배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을 제거해서 탱탱한 눈밑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주름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하이프나 고주파 레이저, 보톡스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으면 심하다면은 피부를 절제하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지방 돌출과 눈밑고랑 꺼짐이 같이 있는 복합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안쪽으로 절개하는 결막절개법과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성형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수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부 절개의 유무입니다. 피부를 절개하게 되면 실밥이 있어서 나중에 풀어야 되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름이 많은데 피부 절개를 통해 피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기고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에 맞게 적절한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30대 전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 방식이며 지방 돌출과 눈밑 꺼짐이 같이 있을 때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이 심하지 않아서 피부 절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밥이나 흉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결막 절개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앞쪽의 피부와 근육의 손상이 덜 생기게 되므로 애교살이 오히려 강조되고 눈을 감는 기능과 눈물길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말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그럼 50대 이상은 이 수술을 못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50대 이상에서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결막 절개가 가능한 분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진찰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결막을 먼저 절개를 하고 지방과 경막을 확인한 다음에 눈밑 고랑을 만들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잘 분리해서 재배치할 지방이 잘 들어가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돌출된 지방을 길게 펴서 아래쪽으로 펴주고 고정하게 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재배치된 지방을 어떻게 고정하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는 두 가지 고정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피부 바깥으로 고정하는 외 고정법, 그다음에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결과가 오래 유지되는 골막에 고정하는 내 고정법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이 간단할수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감각이 수술 후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술을 결정하실 때 꼭 함께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 역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술을 알려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커지는 것 같네요. 제 수술 후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 분들 중에 50대, 60대 이상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눈밑 제방 재배치를 하러 갔더니 당신은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권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하안검 수술은 글자 그대로 본다면 하안검, 즉 아래 눈꺼풀을 수술한다는 이야기이고, 넓은 의미로 아래 눈꺼풀에 시행되는 모든 수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주로 피부 절개를 통해 아래 눈꺼풀을 수술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돌출된 지방이 있건 꺼진 눈밑 고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처져 있으면 아무리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잘 되더라도 주름져 보이고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바깥쪽으로 리프팅을 시켜줘서 봉합을 해주면 피부 처짐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동안 얼굴이 되는 거겠죠. 다만 피부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실밥이 있을 수 있고 흉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확률은 좀 낮지만 이제 알륜근의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의 톤이 떨어지게 되어 생기는 안검외반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반대로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피부가 조금만 처진 사람은 하안검 수술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겠죠. 피부 처짐은 아주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남겨두자니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때 나온 수술이 두 수술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 절개 하안검, 미니 하안검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명 앞에 미니가 붙으면은 절개를 조금 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통적인 하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눈밑에서부터 외양각, 바깥쪽까지 범위를 넓게 절개한 뒤에 늘어난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인데, 이에 비해 미니 하안검 수술은 눈가 쪽 외양각 쪽만 부분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에서 60대 사이에 피부 처짐이 적당히 있는데 지방 돌출도 있는 분에게 해당되며 결막 절개의 방법의 장점을 취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피부 처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리프팅도 되고 애교살도 더 살아나고 주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절개 부위가 적어서 근육 손상도 적고 필요시에 외양각 고정을 통해서 안검 외방증도 교정할 수 있으며 실밥을 뽑더라도 눈가 쪽에만 흉터가 있게 되어 거의 티가 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경험으로 볼 때 20에서 40대에서는 결막 절개, 눈밑 지방 재배치로 많이 수술 받으시는 것 같고, 40에서 60대는 보통 미니 하안검 방법으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피부 절개가 필요하니까 하안검 성형술로 수술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는 통계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서클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으시죠. 다크서클의 경우 워낙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크서클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평소에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시고 8시간의 이상 수면은 꼭 취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보충,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그리고 비타민 A와 C를 잘 복용해 주신다면 수술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